과학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21세기 과학기술을 선도하는 프론티어 연구개발 사업. 미래를 향한 도전이 시작된다. 희귀 난치성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은 쥐의 척수에 줄기세포로 만든 신경세포를 이식하는 수술 장면이다. 이식한 신경세포의 분할을 유도해 손상된 척수신경의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동물 실험이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 그것은 세포치료의 차세대 대안으로 떠오른 줄기세포다. 전 세계 의학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줄기세포. 21세기 생명과학의 중심이다. 영화 백 투 더 퓨처의 주인공인 마이클 제이 폭스와 본토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교황 요한 파울로 2세. 이 세 사람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인물들입니다만 사실은 모두 같은 병을 앓았거나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파킨슨병인데요.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신체에 여러 가지 기능적 장애를 가져오는 이 파킨슨병은 그 주된 증상인 떨림과 동작의 느려짐 이외에도 우울증과 같은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현대 인류의 심각한 난치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척수 손상 등에 대한 완전한 의학적 치료 방법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병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학계는 다양한 연구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연구 가운데 하나는 바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 아마 한 번쯤은 접해보셨을 겁니다. 과연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이 어떤 것이고 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시도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생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난치성 질환 파킨슨병. 떨림이나 경직 등의 주 증상을 비롯해 사지 근육마비, 치매 등의 심각한 후유증이 수반된다. 현재까지는 약물 치료와 수술로서 그 진정 과정을 늦추는 역할을 할 뿐 아직까지 완치법은 없어 난치병, 불치병으로 분류되고 있다. 돌아보세요. 파킨슨병이 발병한 지 올해로 7년째 되는 정한석 씨. 발병 후 내내 약물로 그 증상을 치료해오다 최근 뇌신부 자극술이란 수술을 받았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파킨슨 환자들이 적어도 한 10년에서 15년 가까이 약과 그리고 2차적인 대안인 수술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끌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가 문제인 거죠. 2달여 전 수술을 받은 정한석 씨. 현재는 수술 후의 경과를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많이 줄었으면 지금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으세요? 파킨슨병의 경우 쥐의 실험을 통해 도파민 생성에 문제가 있던 뇌의 신경 조직이 재생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것은 세계 최고 분화 수율의 업적으로 최근 세계 줄기세포학회에서 4대 업적 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신경세포에서 보면 85%까지 분할을 시켰다는 데 특징이 있고요. 이건 현재까지 발표된 중에서는 가장 세계에서 최고 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법. 이것은 세포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질병에 대해 줄기세포를 직접 이식해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치료에 있어 줄기세포는 매우 중요한 인자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세포치료법의 핵심인 줄기세포.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것이며 과연 어떤 능력과 메커니즘으로 현대의학으로 손을 쓸 수 없었던 질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일까?
국내 최초로 병원 내 임상용 세포치료제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다. 세포치료실이 그곳이며 많은 줄기세포들이 이 세포치료실에서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배양되고 있다. 이것이 세포치료제를 생산하는 생산시설이 되겠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실제 GMP에서 배양된 여러 세포들은 현재 일부 질병에 대한 세포치료제의 초기 임상 시도에 이용되고 있다. 세포를 배양하는 과정에서 배양된 세포들이 내뿜는 노폐물들 때문에 키워지고 있는 세포들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배지로 교환을 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배양액을 교체하기 위한 입자들이 공중에 부양되어 있는 만개 이내, 먼지 입자가 만개 이내고 이 안은 100개 이내입니다. 세포들이 대략 0.5 마이크로미터, 200만 분의 1 정도보다 작은 입자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밀입자들이 존재하는 공간에서 무균 배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인공호흡기 치료, 인큐베이터 치료를 잘 한다 해가지고 애 목숨을 살렸어요. 생명은 살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심각한 후유증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뇌 초음파 검사 뭐 이런 걸 쭉 해봤더만 이와 같이 미숙아들한테 가장 많이 생기고 이 병이 생기면은 주로 다음에 내성마비, 하지만 뻣뻣해 강직성 내성마비 또는 심할 경우는 상하지가 다 뻣뻣해지는 강직성 사지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쥐를 모델로 실험을 해보았다.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질환을 만들기 위해 쥐의 한쪽 뇌에 인위적으로 산소 공급을 중단시켰다. 손상 부위에 배양시킨 쥐의 신경줄기 세포를 이식했더니 이식한 신경줄기 세포가 강력하게 생착했다. 사람의 경우는 어떨까? 인간 신경질환의 치료를 위한 인간 신경줄기 세포의 배양과 임상의 가능성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 그러한 세포를 우리가 세포 배양 접시에서 대량으로 우리가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간 신경줄기 세포를 저희들이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치 세포 덩어리가 눈덩이처럼 이렇게 굴러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이제 유산된 태아의 중추신경계로부터 일부 조직을 떨어서 이렇게 배양을 할 수 있죠. 물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신경줄기 세포를 얻기 위해서 매번 유산된 태아를 사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한 번에 그걸로 우리가 5년, 10년 이상 계속 배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현대의학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희들이 이제 인간 신경줄기 세포를 배양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 분석과 안전성 분석이 끝나고 실제 지금 환자에서 신생아에서 출생 시에 저산소성 허혈성 뇌 손상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내성마비라든지 정신지체라든지 또는 뭐 난치성 간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경학적인 중증의 후유증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다른 환자는 척수 손상, 주로 경추 부위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서 이제 골절이 돼서 완전 척수 손상을 받아서 사지마비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고 지금 인간신경줄기 세포를 이식하는 연구자 임상시험을 병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처음엔 천연물로부터 그 치료법을 구했고 이어서는 합성의약품으로 그리고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법 등으로 점차 진화 발전되어 왔습니다.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한 내 몸 안의 세포로 내 병을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이른바 재생의학이 인간 생명 환경에 큰 역할을 담당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